선조 실록 19권 선조 18년 5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585년 명만역 13년 김우옹을 이조 참판에 제수하였으나 사직하고 오지 않았다. 선조 실록 19권 선조 18년 5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주 목사 서익이 상소를 올렸다. 신은 단지 일개 외신이니 내정의 일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품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큰 죄이므로 부월의 추벌을 피하지 않고 진달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참남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신이 생각한데 국은이 중간에 비색해져 사론이 서로 갈라졌는데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었는데도 점차 고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날로 성하여 가고 공격이 서로 잇따랐는데 정으로 사를 공격하는 것도 오히려 불행이라 하는 것이거든. 하물며 사가 아닌 되겠습니까? 신이 계속 저보를 보니 한두 대신이 서로 잇따라 휴가 중에 있고 몇몇 어진 재상들이 함께 기척당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를 보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야흐로 서로를 조화시켜 보합을 이룸으로써 사류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는데 어떤 불량한 자가 있기에 다시 이 단서를 여는 것입니까? 도로에서 서로 전한 말을 번거롭게 위에 아래는 것이 마땅치 않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슨 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됐건대 여립이 경륜에서 이 일을 공격하고 드디어 박순, 정철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박순과 정철이 자리에 있기가 미안하여 은총을 피해 물러갔다고 하니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여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립은 본래 이의 문화생으로서 몸에 학사의 명함을 띠고 조정에 들어와 천안을 뵙게 된 것이 모두 이 이의 힘이었습니다. 삼찬을 처음 정하고 나서 이 일을 소환했을 때 여립이 전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비가 가서 만나보고 이의 사람됨을 물었더니 여립이 뜰하게 있는 감을 가리키면서 공자는 다 익은 감이라면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이다. 이 반쯤 익은 것이 다 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율곡은 진실로 성인이다 하였는데 율곡은 이의 도호입니다. 또 그가 변 사정은 바로 천하사이다. 삼현을 구원한 소장 하나는 마땅히 만세를 유전하여도 썩지 않을 것이다 하였고 또 이발이 항상 스승의 도리로 이 일을 섬겼는데 논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자 드디어 공격할 마음을 품고 조정을 제 멋대로 휘두르면서 옳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 조정이 안정되지 못할 화환을 빚어냈으니 이발은 큰 죄를 졌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그 이웃에 있었는데 사인이 이 말을 신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학사가 고전들을 읽었을 텐데 어찌 그리도 경솔한가 하였습니다. 신은 그 뒤 오래지 않아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왔는데 그때 이인은 병중에 있었습니다. 저와 친한 사람이 여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를 신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편지에 삼차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거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뒷날의 근심이 오늘의 근심보다 더 심할 것이다. 빨리 그들을 도모해야 한다 하였으니 거간이란 유성룡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신이 사사로이 정가의 기습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 문노공의 일을로 다른 사람을 면녀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연루시켜 단련함으로써 자신을 논박한 사람을 죄주게 하기를 힘쓰고 있단 말인가? 더구나 유성룡은 본래 이 일을 공격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전에도 여립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여립인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는 직접 이 일을 팔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후로 지냈으면 우위가 생사에 따라 달라지고 언론과 풍지를 시세에 따라 달리하면서
나는 글을 읽는 군자다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도리어 소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삼가듣건대 어떤 사람이 이의 심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논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군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모를 잊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말을 한 자는 아마 부모도 없는가 봅니다. 언자는 이가 심의견과 사귄 한 가지 일만으로도 좋게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이가 심의견과 사귄 것이 과연 죄라면 어째서 그때 논박하지 않고 도리어 분주하게 이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제자의 예를 다 하다가 오늘에 왔어야 알고서 이를 끌어다가 그를 공격하는 자료로 삼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어쩌면 그렇게 급급합니까? 신이 일찍이 유성룡과 더불어 이에 대해 논한 일이 있는데 성룡이 평탄 병이한 것이 그의 장점이나 한스러운 점은 변경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금천하에 어찌 평탄 평이한 수인이 있겠습니까? 그의 행사로 논하면 소탈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과 같이 이 일을 존경하는 자라도 두 손으로 받들어 인정하겠지만 만약 그의 심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은 말로 이 일을 두어할 것입니다. 박순가전처럼 모두 정명과 아망으로 성명의 지우를 받아 경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품은 생각은 아뢰지 않은 것이 없고 말한 것은 따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삼찬을 방한하자고 정하는 한 가지 일뿐입니다. 가령 이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하에게 계속 간쟁하였을 것입니다. 새 신하에게 진실로 죄가 있지만 유배까지 시킨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송은계의 말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서 사람과 귀신이 모두 싫어하였습니다만 그의 직이 간관으로 이름 지어졌으니 어떻게 그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서 그 말에 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허봉은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로 문장의 재주가 있어 약관의 과거에 올라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여 멋뜻대로 된 일은 많으나 일에 대한 경험은 적으니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어찌 가혹하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사는 본디 험한 곳으로 이름이 나서 그곳에서 생경한 사람이 아니면 병들지 않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전후 기양간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젊은 제사가 진시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면 성덕의 누가됨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신은 허봉과 나이에 차이가 나고 승침이 달라서 다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두 번 얼굴을 보았을 뿐 술잔을 들고 서로 마주해서 은근한 환담을 나누어 본 일이 없는데도 오히려 곧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더구나 그를 친애하는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이 날로 일어나 중지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전하를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모시던 신하로서 형극의 험난한 길을 타게 하고 이 매 같은 무리들을 방어하였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마음으로는 불안해 하셨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청사가 돌아오자 큰 은사를 내려 마땅히 사제에 처해야 할 죄수들까지도 다 사면되었으므로 도성 사람들이 모두 삼찬도 사유 받을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는 국가에 관계된 일이라 하여 응당 방면해야 할 대상이 늦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영갑에 실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처럼 오래 고수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신이 그때 옥당에 봉직하고 있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자를 올려 진달하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정철이 먼저 일어나 상신에게 말하고 전하에게 진달하여 놓아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대신이 말하려 하니 옥당에 기쁠 거 할 것이 없겠다 하여 드디어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기에 신이 정철을 만나서 물어보니 상신에게 구했으나 상신이 아직 아뢰지 않았는데 아뢰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곧이어 듣건대 박순이 골하에서 양상에게 말했으나 의논하여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이 간계한 말로 신에게 차라리 내가 경연에서 몸소 진달아야 하겠지만 전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상께서 너그러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반드시 상신을 통해야만 그 일이 무게가 있게 될 것이다. 상신들과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신이 은혜를 받아 외직에 보임되었으므로 그 뒤에 이런 신은 실로 모릅니다. 신이 정철을 만나 삼찬의 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잔을 멈추고 탄식을 하면서 이어 비창하게 신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철을 모르는 자들은 서로 다투어 주의를 그에게 돌려 온갖 비방이 모두 정철의 한 몸에 집중되었으니 처리로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을 좋아한다는 비방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변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이가 살아있을 때 답전에서 진달아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책망하게 하려 했었는데 이가 마침 홀연히 죽어서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철이 술을 좋아하는 잘못을 논한 것은 한 가지지만 이에 대해 한 말에는 공사와 애오의 다름이 있으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정철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귀중한 배곡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격으로서 타산의 돌로서 색깔이 맑은 것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보와 박점의 효제와 충신은 종들까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자들이 용박하다고 하니 지금의 용박은 옛날의 용박과 다른 모양입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할 형제 간의 우애 있고 부모에게 신이 있는 사람이를 용박이라 하니 신은 옛날의 용박은 언자들이 해당된다고 여깁니다. 전에 이를 공격할 때 안민학과 이배달이 이의 문하에 왕래하였다는 이유로 부도라는 명목을 붙여 공격하더니 이번에도 이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안민학과 이 배달의 사람됨을 신은 사실 잘 모르지만 삼보와 같은 경우는 하늘이 부여한 품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으며 중후하고 신근한 것이 그의 집안의 법도입니다. 그의 계부인 지함도 일찍이 경외받던 사람이었으니 이와 같은 어진 선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을 더듬는 병이 있어 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 아마도 이 때문인 듯합니다. 신이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좌의정 노수신은 경세 제민의 학술을 쌓았고 교악 같은 중망을 지닌 데다가 성명의 지우를 받아 깊이 묘당에 올라 있으니 사림을 합일시키고 조정을 화하게 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직을 높이는 것이 그의 마음이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구차스레 사면할 마음만 품고 있으니 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수신의 후덕과 중망은 처음부터 양가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양가가 모두 자기 편을 도와주 무기를 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자 양가에서 모두 불평하는 뜻을 품고 이를 말과 낯빛에 드러내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수신의 입장에는 양쪽을 모두 보존시키려면 조정에서 공격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고 양쪽을 다 제거하자니 이를 거르치는 자가 나와서 한나라가 텅 비게 될 것이며 한쪽을 보존하고 한쪽을 제거하자니 양쪽 모두 사류인데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양쪽을 화해시켜 보존하게 함으로써 진정시킨 다음 그 상태가 오래되면 자연 안정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양가 사이에 근거 없는 논의가 더욱 치성해져 마치 물이 깊어지고 불이 치열해지듯이 쇠망과 위란의 재앙이 지척에 닥쳤습니다. 이것을 구제해보자니 힘이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배운 학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육계를 세우고 있으니 그 실정이 애달프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노수신의 거치에 국가의 경중이 달려있다고 생각되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신이 삼가 듣건대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 생각은 반드시 한 번은 옳은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기는 하나 원컨대 한 번에 옳은 것을 알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이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부모가
화해시킨다고 합니다. 아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부모가 화해시킨다고 합니다. 아비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불화한 경우를 당하는 것은 비상한 병고이니 비상한 병고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비상한 도리로 조처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해 편백되게 좋아하거나 성을 내서 한쪽을 기쁘게 하거나 한쪽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며 죄책을 엄하게 해서 언어와 자의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아비 하나가 자식들이 다투는 변을 당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따르지 않고 화를 내면 낼수록 더욱 화합하지를 않자 그 아비가 어느나 위 노루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이에 길리를 택하여 술을 빚어넣고 마루에 자리를 깔고 아들들에게 앉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은 내 소생이 아니냐 하니 여러 아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너희들은 동기에서 형제를 나눈 자식이 아니냐 하니 여러 아들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비가 다시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서 나온 자식이고 동기에서 형체가 나뉜 것임을 안다면 무슨 까닭에 이처럼 사소한 사심을 품고 윤기를 거르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도를 어지럽히는가 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으니 여러 아들들도 아비의 말에 감격하고 아비의 눈물이 뚝뚝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 통곡하고 절하면서 아버님 저희들이 불초했습니다. 아버님 눈물을 멈추십시오. 아버님의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비가 아들들아 이리 오라 내가 너희들과 한잔 하겠다 하고 아비가 먼저 마시고 차례로 아들들이 마시는데 모두 대작하였습니다. 취한 뒤에는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동생은 형의 옷을 부축히면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쳤습니다. 그 뒤 제각기 자기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짐승으로 평생을 맞을 뻔하였다 하니 그 자식들도 각기 아비에게 절하면서 저희들도 각각 어버이가 있어 사원으로 삼고 풀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석연이 풀렸습니다 하고 들어가 조부에게 문안드렸습니다. 이 뒤로 그 형제는 서로 수족처럼 사랑하고 금슬처럼 즐거워했으므로 한 집안에 화기가 애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은 아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우도 형을 역시 원수로 여겨 형의 아들은 동생의 아들을 공격하고 동생의 아들은 형의 아들을 공격하여 장차 몇 대가 지나도록 끊이지지 않아 끝내는 그 집안이 복패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신하들의 바야흐로 전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을 것이고 전하께서도 신하들을 아들처럼 여기고 있을 것인데 그들을 화해시켜 주지 않는다면 신은 전하께서 한 아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 자신이 진실로 지성으로 한다면 금석도 꿰뚫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금석이 아닌 사람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바라건대 전하께서 먼저 유배한 신하들을 방관시켜 집에서 늙게 하시고 다음에는 근시로서 외직에 보임되어 나아간 사람을 불러 다시 좌우에 두시고 박순과 정철을 위안하여 그 직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나서 대신과 제상 및 근시들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나를 임금으로 대하고 아비로 대하니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의리의 명분으로서 밝히고 힘을 합하여 공경하는 아름다움으로써 효유한다면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영물보다 빠른 것이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업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서로 좋아하지 않았던 마음이 어디에서 다시 생겨나겠습니까? 지난날 더없이 시끄럽던 분쟁은 단지 하나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단박한 것은 권장하고 조급한 것은 억제하며 화평하고 공정한 사람은 진출시키고 망령되고 경박한 무리들은 물리치면 물론 양가의 호
지난날처럼 바르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징계하여 동료되지 않게 한다면 신은 한 달 사이에 조정이 안정되고 사론이 통일되어 화평한 길상을 모이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이렇게 계책을 세우지 않고 위에서 노여움으로 안정시키려 한다면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는 사이에 양가의 자제들이 대대로 적이 되어 전하의 자손만대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신이 조정에 있을 적에 잠잠히 양가의 기색을 살펴보니 모두가 서로 용납하지 않은 것을 전리에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혹 화평에 대한 의논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저 편으로 본다 하고 나는 저 사람을 이 편으로 본다 하면서 좌우에서 회방하고 비난하기를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하께서 한 아비와 같은 계책을 쓴 뒤에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영세토록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기에 유념하신다면 국가의 대계를 위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또 신이 의혹스러운 점이 있어 전하께 앙달하고자 합니다. 심의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은 진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의겸을 간괴로 여겨 그와 사귀는 자는 모두 그러다고 한다면 의겸은 신하로서 막대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탈 없이 황금띠를 두르고 여전히 재상의 바늘에 있어 마치 죄가 없는 자와 같습니다. 과연 죄가 있다면 그 악을 헤아려 죄를 밝히고 경중을 가늠하여 율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요 벼슬을 높이고 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다면 신하가 비록 미천한 존재이긴 하지만 전하께서 어찌 간이란 글자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선우의 지친이기 때문에 차마 형벌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신에게도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형종은 조정께서 정하신 것이요 온 나라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니 죄가 진실로 크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죄상이 그래도 용서할 만한 것이라면 그를 한가한 자리에 두어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성인의 교화 속에서 논일게 하며 녹봉이나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꼭 분명히 드러내어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죄를 알려 그로 하여금 스스로 용납될 길이 없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황천이 아래로 임하시니 무슨 물건인들 그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오직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모든 만류가 편안히 믿습니다. 전하는 하늘을 본받는 분이 아니십니까? 신은 그리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니 진실로 기름과 비웃음만을 살 뿐 성명에 아무 보탬이 없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구구한 한 마음은 국사로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신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랑을 내리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신은 상이 주신 계신 궁궐을 바라보며 지극한 비애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5월 2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서익의 상소에 대해 분분히 논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비만기로 일렀다. 이 상소를 보니 그 내용이 괴탄하고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내가 등용한 현인은 이이와 성운이기 때문에 무릇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간사한 자라고 하였다. 유 성룡도 역시 한 군자이다. 나는 그를 당금의 대현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여긴다. 그 사람 등을 보고 그와 더불어 얘기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신복할 때가 많다. 어찌 학식이 있고 기상이 그와 같으면서 거간 일리가 있겠는가? 어느 당이 큰 자가 감히 이런 말을 했겠는가? 그러나 나같이 아둔 용렬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찌 감히 나의 의견만을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여립의 사람됨에 이르러서는 내가 누차 만나서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기질이 매우 강한 자인 듯 하나 실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여립도 이미 사철을 갖춘 사람인데 차마 그 입에서 어찌 예판을 거간이라고 지목하는 말이 나왔겠는가? 반드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서익의 말도 근거가 있는 것 같다.
대저 인정이 분분하게 시끄러운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또 그의 상수를 보건대 품은 생각을 반드시 진달한다는 것은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4일 계묘 첫 번째 계사 사건. 사건은 사간, 이, 양증, 헌남, 정승남, 정은, 송언신, 정경창이 자달을 올렸다. 이제 의주 목사 서익이 시사를 광망하고 감히 소장을 올렸는데 그 형적은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는 것인 듯 하지만 그의 논한 것을 보면 모두가 자기 사심에 의해 발설한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하건대 일이 자기의 사사로움에 관계되는 것은 비록 부흥후 사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서로 공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히 이처럼 말을 마구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군부의 앞에 어찌 감히 그처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그가 사심을 품은 정상을 아뢰겠습니다. 이건 본래 이 정철과의 교우가 가장 친밀하여 추종이 주밀하고 놓은 이가 서로 같았으면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서 지위가 청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산보와 박점도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며 박순에게는 그의 문화에 출입하면서 부탁하기를 마치 부영처럼 하였고 그 때문에 뜻을 얻어 더 날려 오늘이 있게 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박순의 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진퇴에 대해서 이 자신도 화복을 함께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몸은 먼 지방에 있으면서도 저들이 노넥받아 산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를 뿌리듯 봉서를 썼음은 물론 심지어는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으니 그 심정을 알만합니다. 그가 스스로 은혜를 갖고 덕을 갚기 위한 것에는 제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신하된 자로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의리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되죠. 신하가 되어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자면 무엇보다도 발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여 편당이 없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위로 군부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 배움 나라를 저버리지 않게 되어야 바야흐로 사군자라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권문의 그 자취를 더럽혔거나 청리를 통해서 발신했다면 아무리 무거운 명망이 있더라도 여타에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명종 말 연에 심의겸이 초액의 지친으로 사사로운 하늘을 널리 베풀 때 한때의 명사들이 그의 문화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성상께서 들어와 왕위를 계승하실 처음에 미쳐서도 궁금과 내통하여 마음 먹은 대로 자행하였고 시류들과 결탁하여 권세를 오로지 하기 위해 힘쓰다가 끝내는 국병을 멋대로 농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사류들의 공론이 분기하여 줄목을 불끈 쥐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시세가 그렇지 못해 끝내 발언을 하여 죄주기를 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통분의 함이야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리하여 의겸에게 취향하여 빌붙는 자들을 사론이 허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림의 자치를 의탁하고서 스스로 명률화 자처하는 자들은 모두 청리와 건간의 도리라고 지목하였으니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용서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의겸과 교분이 치밀한 자들은 혹 의겸에게 죄가 없다고도 하고 혹 의겸을 선유라고도 하고 혹 의겸이 살인의 공로가 있다고도 하여 옹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하지 않는 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언론과 거저가 어찌 공론을 만족시키고 인심을 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이 이리저리 계속 이어져 내려와 이 편에서 옳다고 하면 저 편이 그러다 하고 저 편이 옳다고 하면 이 편이 그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정이 분리되고 사론이 흩어지고 국시가 정해지지 않아 사람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이 이에 이르니 실로 통곡할 일입니다. 서익이 의겸과 서로 아는 사이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이니 그가 의겸을 구원하고 해명하려는 것이 의겸과 사귀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료들을 배척하기에 꺼리는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성상이 의겸의 유죄를 드러내어 말할 수 없게 하려 했으니 이것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소인이 조중에 있는데도 임금이 그를 간인이라 부를 수 없게 한다면 장차 임금은 팔짱을 끼고 간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야말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의겸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와 처벌해야 할지 여부는 오직 성상께서 정하시기에 달린 것인데 이기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그에 대해 지휘한단 말입니까? 또 삼찬을 석방하고 시종들을 다시 소환하는 문제는 실로 조정의 큰 거조인데 이게 일찍이 가까이 모시던 반열에 있을 적에는 오히려 말하지 않다가 변방의 수령으로 나가서 분노를 못 이겨 통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보건대 시종 거짓을 널어놓아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데 요컨대 그가 말한 귀결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은연중 심의겸을 구제하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마음에 지닌 것이 이미 모두 노출되었으니 이러한 곡절은 신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성상께서 이미 환히 알고 계시는데 걱정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인심이 안정되지 않고 사론이 엇갈려 분분한 괴설이 날로 더욱 심해지니 이때가 바로 국가의 위란이 생길 깃털인 것입니다. 만약 사설이 시행되어 시기와 의심을 야기시킴으로써 한때 어진 인재들이 사방으로 도망쳐 가게 된다면 나라가 텅 비게 될 것이니 누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령께서는 시비의 귀계를 통촉하시고 소장하는 이치를 밝게 살피시어 현인과 군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맡기고 독실히 신임하소서. 그리하여 떠도는 말과 그릇된 의견에 동요되지 마시고 차분히 물의를 진정시켜 화평한 복을 조성하신다면 종사의 큰 다행이요 사류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선조 7월 19권 선조 18년 6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부제학 이식 직제학 김수 전한 백유양 은교 윤성각 교리 이덕형 유건 저자 유대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전 목사 서익의 상소를 보건대 거짓말을 괴이하게 늘어놓아 그의 음특한 계책을 이루려고 한 것이 참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성명께서 실상을 통촉하심에 힘입어 윤음이 한번 내리니 보고 들음에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신들이 외람되이 유악에 있으니 진실로 상의 뜻을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입을 닫고 한마디 말도 없다면 이것은 논사하는 자리에 공론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니 구구한 소회를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익의 사람됨이 본디 행금이 없는 데다가 성질이 사납고 수단이 교활하여 그가 뜻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조정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청론에 용납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직 박순, 정철 등의 추호를 받아 자주 그들과 추종하고 정의가 주밀하였던 것은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서로 부추겨가면서 칭찬하고 두둔하였는데 서익이 이러한 덕분에 출세하였으므로 더불어 사귀는 자들을 한 몸처럼 보고 화복을 함께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잇따라 산직에 두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사분을 발하여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부를 지엄하게 여기지 않은 채 간특한 궤변으로 천청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말을 빌어 사림을 배척 모함함으로써 사사로운 언해를 갖기를 도모하려고 하니 참으로 교활합니다. 남의 사신을 폭로하는 것은 예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던 일이요 떠도는 소문에서 들은 것은 더욱 증거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감히 한때 떠놀던 말을 주어 모아 방자하게 소장에다 쓰고 꺼리는 바가 없는데 이겠습니까? 임금의 면전에서 속이고 인물이 직위에 맞지 않으면 간관으로서 그것을 살펴 논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익이 일국의 공공된 의논을 공격의 자료로 삼아서 계속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장차 언책을 담당할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그럭저럭 지내면서 무망을 멋대로 해도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서익이 의논할 처지도 아닌데 이에 감히 멋대로 추측하고 망령된 말을 하여 겉으로는 높이는 체하면서 몰래 동요시키는 것이니 그가 조정을 모욕하고 전하의 의신 여부를 탐지하려는 것이 역시 너무 심합니다. 대저 10여 년 이래 이처럼 시끄러움이 있게 된 것은 모두 의겸 때문입니다. 그가 결탁하고 추천한 실상은 전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때의 진신으로서 의겸과 친교가 두터웠던 자들은 의겸이 무슨 죄가 있는가? 재주가 쓸만하다. 사림에 공이 있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하여 이른바 명유라 불리는 자들까지도 모두 발신하기 위해 행실을 더럽힌 것을 면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서익과 의겸의 교분에 대해서는 신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서로 친애하던 자들은 모두 의겸을 추종하던 자들로서 서로 유대를 맺고 서로 성서를 의지하고 있으니 서익이 의겸을 구원하고자 함이 어찌 박순이나 정철보다 못하겠습니까? 다만 의겸의 죄상이 이미 드러나서 모르는 것처럼 하여 완곡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어찌 간이라는 글자를 가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둘째는 실정이 용서할 만하다면 마땅히 산반에 두어야 한다 하여 은연중 양단서를 가지고 군부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가령 국권을 전단하는 간인이 잇따라 일어날 경우 임금은 그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그들의 말을 따르기만 할 뿐 그 죄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래로는 언론을 막고 위로는 천청을 현혹시켰으니 그의 마음을 추적해 보건대 진실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비가 정해지지 않아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궤변으로 참수하는 간괴들이 그 틈을 타고 일어나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매양 진정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괴리 된 것을 거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남을 모함하는 말을 화평을 위한 말이라고까지 지목하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더욱더 발하게 되면 공도를 저버리고 사당을 위해 죽음을 바치지 않을 자가 거의 없으면 물론 정성을 다해 위를 받드는 의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위란의 조짐이 실로 여기에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시비의 근원을 밝게 통촉하시고 오의 발음을 분명히 보이시어 청의가 크게 시행되고 참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조정의 큰 다행일 것이요 종사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 환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을 보건대 준절하고도 절직하여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는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니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중에 애통스러운 것은 한 변방신하에게 농락당한 것이니 욕됨이 심하다. 대저 서익의 사람됨을 내리치기 보고서 그의 거칠고 사나운 태도에 의심을 품었었는데 이제 그의 소부장을 보니 음모와 비계 등 먹은 마음이 참혹하고도 험악하다. 한편으로는 동료들을 구원하고 한편으로는 명현들을 배척 모함함으로써 공격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대간대를 위협함으로써 간사한 자들을 감히 규탄할 수 없게 만들고 의리에 죽는다는 말을 빌어 군부를 공동케 함으로써 시비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겉으로는 화평책을 진다라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은 제 마음속에 술책을 부린 것이다. 이처럼 한 번에 허다한 간계를 부리려 하였으니 귀신도 그만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배열에 능하고 조사에 공교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소인으로서 재주가 있는 사람이어서 매우 두렵다. 내가 전일 이른바 음음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고 또 조정에 이를 발생시킬까 염려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 다만 임금의 도량으로 그 정상을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포용하여 다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뜻을 살펴보건대 혹 일종의 이설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분명히 말해서 직신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저 괴설이 분분한 것이 시비를 진정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조성하려는 것인가? 옥당은 나를 위해 논사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숨기지 말고 그건 하라 하였다. 이걸 응가시라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이경진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듣건대 정유립이 경연에서 신의 숙부인 이를 비방하여 배척했다고 하니 신은 놀랍고 괴이하여 스스로 세상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비난했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립은 반드시 이러할 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편지를 열람하여 여립이 숙부에게 보낸 편지를 찾았는데 거기에 종자께서 소인배들의 노염을 사서 낭비하여 출간한 이후로 누워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먹어도 맛이 달지 않아 간담을 열어 젖히고 피를 뿌리면서도 간인들이 어진이를 질투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정상에 대해 극언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바야흐로 무상한 자신은 군부에게 버림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리상 얼굴을 들고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성장이 종자를 위해 소장을 올려 변론했다 하니 비록 제가 말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한은 없다고 여겼다. 이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장도 참소와 비방을 만나 산으로 돌아갔다 하니 분서갱유의 재앙이 조석에 급박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분히 날로 격해져 그냥 있을 수가 없기에 막 동지를 규합하여 대궐에 소장을 올리려 하였는데 곧 이어 들으니 상의 마음이 마치 해가 중천에 뜬 듯이 깨우치시어 귀신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스스로 물러나 숨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또 스스로 참고 그만두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두 간사한 자들은 비록 쫓겨나지만 그간이 아직도 조정의 의논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화를 즐기는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불행히 하늘이 재앙이 내린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근심이 오늘보다 더욱 심하여 구원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붕우 가운데 10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 구구한 내가 존형에 대한 기대가 전에 비해 더욱 절실하니 이 땐 역시 애달다고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는 계민년 9월로 세 사람이 죄를 받아 유배되고 숙부 이이가 조정으로 돌아오려 할 때였습니다.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 대략에 생각한데 우리 임금께서 혼자 군의를 물리치고 존영을 여러 사람들이 미워하는 가운데서 발탁하여 총재로 임용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한 당 일에 있지 않았던 성대한 일이다.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군들 감격하지 않을까마는 여립의 기쁨이 더욱 컸다 하였으니 이는 이이가 조정에 돌아온 뒤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이가 죽을 때까지 겨우 한 달 사이인데 어찌 다시 절교한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하였는데 답하기를 정여립의 소위는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내가 처음에는 더 도는 말에서 나온 것인가 여겼는데 뒤에 들으니 과연 헛말이 아니었으므로 반측 무상한 자라고 정교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교해야 할 까닭이 없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스스로 절교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절교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변명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경진은 이 형의 아들이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최황이 아뢰기를 정여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서 입대해서는 또 달리 말하였으니 그가 스스로 지금이 옳고 지난날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하나 그의 행적은 시세에 따라 변천한 것임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조야가 비웃고 조롱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운의 자자에 이는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 했으니 이는 여립을 두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입니다. 일찍이 탑전에서 면대하여 속인 이 산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정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실로 이와 같은 일들에서 연유되는 것이니 동료라 하여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산보는 지난번 경연에서 정철이 심의겸과 서로 교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이 그것을 군부를 면대해서 기만하는 것이라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간, 한홍, 정은, 송, 언신과 전, 경창 등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대사관 최황이 비험한 글을 보건대 신들이 자자를 올려 서익을 논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정여립의 편지의 내용은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한 것에 대해 여립의 잘못을 두어하고자 하여 서로 도와 그런 일을 숨겨주려 한다는 기롱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마음을 속인 것이 일찍이 답전에서 대놓고 기만한 이 산보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까지 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신들이 문장의 뜻을 제대로 깨치지 못해 남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으니 신들의 죄가 큽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사람도 혹 의미를 확연히 깨닫지 못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서익의 상소에 친한 사람이 여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신에게 말하기를 하였기에 신들은 자자에 가리키는 바가 정여립의 편지 중의 말은 애초부터 떠도는 말에서 나와 실제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여겼고 서익 역시 그 편지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단지 전에 들은 것을 말했다고 하였기에 그가 말한 것을 근거로 논한 것뿐입니다. 서익의 애원하는 마음이 그 편지 내용과 서로 같지 않으니 이를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여립의 편지에 대해 일찍 그의 말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글을 직접 보지도 못했으나 혹 들은 것이 있다고 하였기에 차자에서 그간이라는 두 글자는 혹 있어도 유성룡을 가리킨다는 네 글자는 본래 편지에 있는 말이 아니다 했으니 이는 실제로 이 편지가 없다는 것만 아니라 단지 서익이 허망한 일을 엮어 선유를 모함하는 정상을 공격한 것뿐이요 트럭만큼도 정여립을 두둔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이는 성상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가 임금을 섬길 때는 편당으로 두어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므로 신들은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무편, 무당할 것을 스스로 힘쓰면서 사설의 편당을 비유하는 폐습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립이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 도리어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겠습니까? 신들은 여러분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마음을 속여가며 엄한 사실을 자세히 찾아보았지만 실은 의심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뚜렷이 엄중한 배척을 당했으니 죄를 모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명을 내려 파척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여립은 오늘날의 형서이다. 보잘것없는 일개 소신의 일이 무슨 큰 관계가 있기에 이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한단 말인가. 최항의 말은 가능히 찾아 가운데 한 조목의 말을 잘못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니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서로 마음을 트고 모쪼록 서로 용납하도록 해야 된다 하였는데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구 봉령 등이 자자를 올렸기를 삼가 포군대 대사관 최황이 간언히 차자로서 서익을 논할 때 정여립의 편지는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는 근거가 없다고 한 말은 일개 정여립을 두호하기 위해 마음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이제 서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염하고 물러났습니다. 사간, 한웅과 정은, 송, 언씨는 서익의 상소에 친한 사람이 여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를 신에게 말하기를 이란 하였기 때문에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니 들은 만큼도 정여립을 두호하려는 뜻이 없었음을 실로 의심한 바가 없는데도 또 우려시 중한 배척을 받았다여 역시 비염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간원의 차자는 단지 서익이 허망한 일을 만들어 선유를 모함한 실상을 공격하려고 그의 상소에서 한 말을 들어 말을 만든 것이요 애초부터 여립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니 그 편지가 있고 없고는 논할 것이 없습니다. 최항의 뜻은 여립의 편지는 전파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간원이 그것을 떠도는 말로 미루고 곧 바로 지척하지 않은 것이 마치 용납하여 두호하려는 것과 같은 점이 있다고 여긴 것이니 그가 논한 것에도 소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차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서로 용납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리 많은 때를 당해 대소신하들이 마땅히 밤낮으로 근심하면서 부지런히 직책에 이바지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미세하고 대단찮은 일로 가볍게 진퇴를 결정한다면 국가에서 언책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사관 최항, 사관, 한우, 헌납, 정, 승남, 정은 송은신에게 출사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 19권 선조 18년 6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은 전 경창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전일 대사관 최황이 비험한 내용을 보건대 간원이서 이걸 차론할 때 정여립을 두어하였다 하여 신들에게 주의를 돌리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릇된 것을 감춘다고 하고 마음을 속였다고도 하고 일찍이 탑전해서 면대하여 기만한 이 삼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하였습니다. 되죠. 편당을 사설히 두하거나 마음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것은 신하된 자로서는 더할 수 없는 큰 죄인데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은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렵고 떨려서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병이 나서 여러 날이 되도록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동시에 와서 사직하지 못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단 최항의 글에서 신들이 여립의 편지를 오가는 뜻말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하나의 큰 제목을 삼았는데 최항의 뜻을 신을 실로 이해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여립이 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다 동서간에 전파되었던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경진의 상소가 나온 뒤에야 사람들이 모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들이 찾아러 논할 때 어찌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해 또 그리에 떠도는 말만을 거두어 모아 먼저 공격하기 위하여 군부의 앞에서 아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익의 상소에서는 친한 사람이 있어 정유립이 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신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익도 그 본문은 직접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유성룡을 가리킨다고는 내 글자는 서익이 멋대로 첨가한 말이니 그것이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었으면 분명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찾아러 논하는 그 뜻이 서익에게 있었기 때문에 뜻을 세워 말을 만들 적에 중점이 거기에 있었던 탓으로 자연히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몇 마디를 끄집어내어 마음을 속이고 임금을 속였다고 지적했으니 이는 신이 미천하고 못난 탓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토록 극심한데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군자가 평생 사람을 믿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러하지 않아야 될 듯합니다. 지금 국세와 인심이 동요하고 위급하여 서로 분리되고 어긋나게 되는 실마리가 날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조정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모두 이런 등의 일에 이래서 연유한 것이다 하니 어찌 깜짝 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정유립에 대해 한 번도 그 사람 됨을 본 일이 없습니다.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사람마다 있는 것인데 신은 마음에다 반성해보고 자자히 찾아보아도 실로 사사롭거나 잘못됨이 없는데 더구나 드러나게 극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찌 마음을 속였다는 것으로 배척바꿔서 언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세상 서로 용납하기 어려우니 빨리 신을 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최황이 아뢰기를 개미처럼 미천한 소신이 외람되게 언관에 있게 되었으므로 감히 천견을 우러러 상에게 진달했는데 상께서 포용하시어 특별히 광망함을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교하셨으니 신은 지극히
지적한 감격스러움을 내기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옹 등이 비험한 그를 보고서는 신도 역시 혹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겨 명을 받들어 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은 전 경창이 비험한 그를 보니 문자 사이에 몇 마디 말을 집어내어 마음을 속인다고 지목하니 사군자가 평생 사람을 믿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듯 하다는 등의 말이 있어 신은 매우 놀라고 괴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신의 처음 뜻은 근래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실로 간혹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사정을 두어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면서 서로 잘못을 감춰주는 일이 많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공론이 날로 격해지고 있으니 마땅히 그 폐단을 제거하여야 된다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먼저 서로 도우면서 그 죄를 감추어 둔다는 기롱을 받게 된다면 이 뒤에는 공론이 제기되더라도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마음을 품었다고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간언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 뒷날 공론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 되기에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이른바 어찌 그의 잘못을 도하여 서로 도와 잘못을 감춰 준다는 기롱을 받으려 하는가? 자기의 처신이 그와 같다면 어떻게 남의 잘못을 따지겠으며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한 것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정유립의 편지에 이르렀어도 신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성에 전파되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료들 사이에 그 편지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유립이 스스로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는 간원이 차자를 올리기 전에 이미 있었던 말인데 신이 간원만이 그것을 못 들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곧바로 지적하여 계달한 이유입니다. 신이 평생을 두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일심으로 봉공하고 고듬으로 임금을 섬기면서 이쪽과 저쪽의 관계하지 않는 채 선만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공평하지 않다는 기룡을 취하게 되었으니 이는 신의 무상한 탓으로 남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여 이런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척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부조한 자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먼저 대체를 생각하라. 시끄럽게 찌끄리는 자들과 서로 비교하지 말고 사직하지 말라 했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간, 한홍, 헌납, 정승납, 정은, 송은신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드러나게 무거운 배척을 받아 명기를 욕되게 하였으니 진시로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출사하는 것이 불가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삼가 상의 서로 마음을 통하여 모쪼록 용납하도록 하라는 분부를 받고서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제 헌부가 출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들은 실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다시 천청을 더럽히는 것이 매우 미안한 점이 있으므로 만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묵묵히 직에 나온 것입니다만 물정은 오히려 이를 거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은 정경창이 비험한 내용을 보니 어찌 마음을 속인다는 말로 배척당한 자가 언관이 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지만 실은 신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당돌하고 저울직한 그 뜻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사관 최황이 두 번째 비혐한 내용도 신들을 배척하는 뜻이 전일과 다를 것이 없으니 형세상 서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들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간언이 어찌 임금을 속일 리가 있겠는가? 최황의 말도 지금 사람들을 경책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양쪽이 다 잘못이 없으니 중요하지 않은 말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선 구 복명 등이 아뢰기를 정은 정경창은 대사관 최황의 전일 비염할 때 본원의 차론이 정여립을 엄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문자 사이에 몇 마디 말을 지적하여
마음을 속였다고 했으니 어찌 마음을 속였다고 배척당하고서 언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피험하고 물러갔습니다. 대사관 최항은 전 경창이 피험한 내용 가운데 사군자가 평생 사람을 믿는 도리에 있어 아마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들어 이런 비난과 배척을 받고서는 뻔뻔스런 직책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간, 한웅, 헌납, 정숙남, 정은, 송언씨는 정경창은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지만 실은 신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니 어찌 감히 당돌하게 도리어 그것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거나 하지만 결단코 계속 조용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논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면서 역시 모두 피험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정경창이 피험한 뜻은 한웅, 송언신 등과 대략 같아서 다른 점이 없고 최항은 한웅 등과 앞서 직에 나와 서로 용납했었으니 어찌 정경창과 서로 용납할 수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웅, 정승남, 송언신 등이 모두 피험한 것은 단지 동료들을 논하기가 난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어찌 그 사이에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대간을 교체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가볍게 언관을 교체해서 소요스러운 폐단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사관 최항 이하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은 정경창 사간 한홍 정은 송은신 헌납 정승남 등이 3번 피염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니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6일 얼측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최항이 3번째 피염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니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6일 얼측 두 번째 기사. 대선, 구, 복령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변변찮은 사람으로 풍헌을 담당한 중한 직책에 대지하고 있는데 마침 간원, 전원이 피험하고 있는 때를 만났습니다. 삼가 생각하는데 당초 피험한 이유가 문자 사이에 소소한 중하지 않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겨 출사하도록 개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간 한웅과 정은, 송은신 등의 두 번째 피험하는 내용을 보니 취직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들에게 고차스런 잘못이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데 뻔뻔스럽게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이런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러 신들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옥당에 올린 차자의 대략은 대사관 이하와 헌납은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고 대사관 이하는 모두 제차식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6월 26일 얼축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송응계, 허봉이 이 두 명의 간인들은 묵은 감정을 품고 사모를 분발, 먼저 당의 비호를 주창하여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고 배척하였는데 조급하고 망령된 자들이 이들을 따라 부화내동하여 드디어 조야를 크게 혼란스럽게 되고 국가가 불안하게 되었으니 구형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미 두 사람에게 유방의 형을 가함으로써 뒷날 남의 신하가 되어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스스로 죄를 지은 자는 그 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이 말하기에 내가 뜻을 굽혀 따르겠다. 이 두 사람을 석방하여 외방에 거처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영상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8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심 의견을 파척시키라는 것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입게하니 답하기를 말한 바가 매우 옳아서 더할 나위가 없다. 다만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은 감히 논자들을 옳지 않게 여겨서가 아니다. 그가 비록 국가의 주의를 얻기는 하였지만 내가 각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하며 참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옥당은 나의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하였다. 겨울이는 주인후, 홍중록 103 이기고 수차는 6은 이정립이고 정자는 윤섬이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심의겸이 간인들을 모아 국권을 멋대로 휘두른 주의를 논집한 지가 여러 날인데 상께서 사사로운 은혜만을 베풀어 즉시 공론을 쾌하게 따르지 않으시니 신들은 민망스럽고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겸이 흉악한 마음을 품은 실상은 상께서도 이미 통촉하고 계시므로 다시 진술하지 필요가 없거니와 다만 10여 년 이래 시비가 정해지지 않고 인심이 위구하여 사료들이 갈라져 국세가 말이 아니게 된 것은 실로 의겸의 죄가 빌미가 된 것입니다. 성상이 위에 계시면서 그 죄상을 통촉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의 난망이 며칠 안에 닥쳤을 것입니다. 이제 공론이 격발하여 막을 길이 없는데 율에 의하여 그 죄를 따져본다면 마땅히 상형에 처해야 할 것이려되 파직시킨 말을 청한 것 역시 성상께서 완곡하게 보존시키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서인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윤호한다는 명을 한번 내리심으로써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선 이 시기에 비엄하여 아뢰기를 신하된 자가 진언을 할 때는 의리상 숨김없이 모두 진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의 동료들이 심의겸의 무상한 주의상을 아뢰어 처벌을 청하였는데 삼가 하유를 받더니 그와 결탁된 사람을 아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지척에 대하면서도 신이 어찌 용납하고 두어하는 바를 두어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가 심의겸의 문화에서 발신한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것이어서 그가 의겸과 깊고 밀접하게 결탁한 실상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은 이 귀가 사우를 비호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군부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교묘하게 말을 날조하고 부당하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 도리어 신들이 기망한다고 하면서 드러나게 비망하고 배척했습니다. 대저 군부를 기망한 것은 큰 죄로 법에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신이 어찌 감히 뻔뻔스레 얼굴을 들고 조정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명을 내려 신을 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론은 기다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청양군 심의겸은 험악하고 편파적인 자질로 성사의 권세를 끼고 당파를 만들어 국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밖으로는 조정의 정령과 안으로 궁곤의 거조에 이르기까지 주의하지 않은 것이 없어 군부의 손발을 얽어매고 한 시대의 공론을 재갈을 물렸다. 바야흐로 불친의 상중에 있으면서 법을 어기고 기복하였고 동생의 아내를 독살하면서 외람되이 내지라고 칭하였다. 같은 당파의 사람들을 추천하여 순식간에 높은 바늘에 오르게 하였으므로 이른바 한때의 사류라 이름한 자들인 박순, 정철, 박점, 김계희, 응남, 연두스, 윤근수, 신흥씨, 이해수 등의 무리들과 서로 생사의 교제를 맺고 안팎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성세를 서로 북돋우었다. 기염이 장황하여 속에 품은 마음을 멋대로 부리면서 굳게 서로 결탁하였으므로 깨뜨릴 수가 없었다. 모든 정사에 참여하여 획책하지 않은 것이 없어 사슬이 충만하고 정론은 사라졌다. 홍성민과 구복령 같은 무리들은 당초 모두 의겸의 친구로서 그를 통하여 발신하였으며 비록 이이와 성운 같은 사람으로도 혹 친척의 후정이나 혹 교제의 밀접함이라는 것으로 역시 그에게 농락당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다. 시비가 전도되고 국세가 흔들린 지가 거의 12여 년 이상 오래되었으므로 조정이 양전되지 못하고 사론이 서로 갈라져 점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가 외직에 부임된 뒤에는 오히려 조심할 줄 모르고 감히 서울에 들어와 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밤중에 서로 만나 시사를 논하고 다시 교란시킬 계책을 세우는 등 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인데 어찌 아직도 봉작을 지니고 노기를 보존하여 뒷날에 재앙을 일으킬 터전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그 죄악을 논할 것 같으면 무권형에 처해야 합당하지만 오늘 직만을 파는 것은 또한 말감을 따른 것으로 완곡하게 보존해 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 조에 내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대선 이 시기 비엄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귀가 비방하고 배척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신들도 이미 옥당의 조치로 말미암아 출사하고 있으니 이 식도 결단코 혼자서만 비엄해야 할 이치가 없습니다.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4일 신민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유성이 오고성 아래서 나와 천창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는 5, 6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고 아뢰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시에 햇무리가 졌다. 햇무리 위에 관이 있었는데 색깔은 안은 적색이요 밖은 청색이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평안감사의 서장에 도내 벽동의 첩경에 지난 7월 27일 천둥이 크게 치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오리알만하고 작은 것은 계란만하여 모든 곡식이 손상되었다고 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정산현의 첩경에 이번 8월 12일 유시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니 같은 계절에 변이가 비상합니다 했는데 이 조에 내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6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오후 시에 태백이 미지에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의 서장에 도내의 의령 함안 동래 삼가 김해 진주 지뢰 장기 합천 기장 진해 선산 홍해 연일 영산 초계 청도 고령 경주 인동 대구 거제 창원 울산 칠원 사천 밀양 곤양 고성 등의 고을에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큰 비가 갑자기 퍼부어 청천강과 낙동강의 물이 넘쳐 바다를 이루었으므로 민가가 많이 표류되었고 또 익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야흐로 벽 이삭이 팰 때 이와 같은 수재를 당하였으니 곡식을 거둘 희망이 영영 없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입기하니 호조에 내렸다. 경상도가 완전히.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강원도 경차관 민충남은 이미 명을 받으러 도내에 들어가 제실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으니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없는데 전조가 그것을 잊고 잘 살피지 않은 채 영의 부사에 제수하였습니다. 정사의 전도와 채모의 휴손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예조 판서 이우직이 숙배한 후 사직하는 상소를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평안병사가 추파 만호 김인수가 정로를 채탐한 일로 계번을 올리니 행군하여 우고 계령 아래에 도차가 멈추어 있을 때 호인 20여 명이 모여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불의에 그들을 협격하자 오랑캐들 다수가 화살을 맞고 패주하였습니다. 아군이 그들을 출격하여 수급 5을 베었는데 베어낸 귀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궁전을 올려보냅니다.
적들이 함부로 성조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아 적의 계책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제반 이를 방비하여 변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각 진로에 명하여 각별히 조심하게 하였습니다. 했는데 입기하니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유성이 오거성 아래에서 나와 동쪽 하늘 끝으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발이 같고 꼬리의 길이는 4, 5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는 것과 오경에는 천중과 사방에 번개불이 크게 일어나고 우레가 치면서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는 공만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뢰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조강을 하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5일 애모 첫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근래 국군이 걱정스럽고 민생은 극도로 공궁하여 무너지는 형세가 아침이 아니면 저녁으로 박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위에서 근심하심에 힘입어 천심이 소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요즘 하늘의 노여움으로 급박한 재앙이 바야흐로 답지하고 있어 왕성 안에도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고 늦가을에 우리와 우박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수학기가 가까웠는데 장맛비와 우박이 오지 않은 날이 없으니 대대로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군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밤사이에 일어난 천변이 더욱 천청을 놀라게 하여 굉음과 번쩍이는 번개불이 여름날보다 더 심했으니 신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신의 몸에 반성하고 하늘을 대함에 간격이 없게 하실 것은 물론 어진 인재를 거두어서 서용하여 천직을 함께 하심으로써 지치를 도모하신다면 더 이상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즘 재변이 비상하여 매우 놀라웠다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예주가 아뢰기를 시선하시는 일은 봉선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신들은 이 때를 당해 그 뜻을 받들어 따르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능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성물을 옮기는 공력이 한창이니 이는 보통 때와 다릅니다. 더구나 부득이한 일도 아닌데 고취를 중지하고 거동하시는 것은 임금의 행차에 경필하는 뜻에도 구애되는 듯합니다. 뒷날로 미루어 시행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선교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영해를 부로 만든 뒤에 여러 번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만난 탓으로 피폐함이 이미 극심한데 지금은 곡식을 운반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고을을 도회로 삼았으니 반드시 강명하고 사무에 능한 사람을 얻어 임명한 뒤에야 잔폐함을 소생시키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부사 김희필은 성품이 본래 오할하고 완만하여 결단코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채직시키고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전조는 정사의 근본인데 정사의 근본이 말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판서 정탁은 기국이 용렬하고 천박하여 처음 본직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이미 적격자가 아니라는 기롱이 있었고 앉지 못할 자리에 외람되에 오래 있으면서 더욱더 사정을 따른다는 비난만 심하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한부가 아뢰었다. 각사의 참 하관을 문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직무를 수거하여 간사하고 외람된 폐단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내섬시 봉사 김은구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서 맡은 일이 무엇인지 망연히 모르고 있으니 퇴직시키소서.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기를 어젯밤 일경에 별이 우림성에 나타났는데 만기가 있는 듯 하였으니 변이가 비상합니다. 특별히 성령 송은씨 허성과 겸교관 윤호와 본감의 관원들을 전례에 따라 차례로 숙직하도록 정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밤 1경에 혜성이 우림성 아래에 나타났는데 꼬리는 간방을 가리켰고 길이는 한자쯤 되었다. 4경에 이르는 달빛이 반사되어 보이지 않았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아경의 벼슬은 명의가 매우 중하여 진시로 사람마다 외람되이 차지할 자리가 아닙니다. 호주 참판 윤자씨는 하찮은 기량으로 실정에 넘친 칭송을 받았고 일찍이 난관으로 있을 때는 간혹 잘 살핀다는 명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상관으로 오른 뒤에는 이미 걸맞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의가 그를 모자라게 여기는 것은 비단 공량 때문만은 아닌데 이제 순서를 뛰어넘어 제수하라는 명이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갑자기 나왔으므로 물정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정하여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래였다. 이달 28일 밤 1경에 혜성이 천창성 아래 서쪽 제1성에서 나타났는데 벽성에서 7도가 되는 곳이고 북극성에서 101도 반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꼬리는 간방을 가리켰고 길이는 1척쯤 되었으며 빛깔은 창백색이었습니다. 오경 1잠에 서방의 허린 기운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랜 윤 자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9월 3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랜 윤 자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참판으로서 한조의 일에 대해 하나의 제의에도 지니고 있지 않은 자가 어찌 외람되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윤 자신의 척박한 기국으로는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신들만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께서 그를 순서를 뛰어넘어 발탁하시어 벼슬을 내리신 뒤로 공론이 격발하였는데도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이것이 인심이 억울하게 여기고 있는 까닭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윤허한다는 말씀을 내려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2일 기한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따라 나타나니 군신 상하가 마땅히 공구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신급제의 이유가는 그것이 권장하는 일에 관계되는 것이긴 하지만 해조에서 중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실제 재변을 당해 놀라고 두려워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조의 공사대로 시행하소서. 이 품은 덕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벼슬이고 참판은 아경의 벼슬이니 진시로 인망과 실정이 함께 높은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요행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기국이 천박하고 처사가 잣달스런 윤 자신이겠습니까? 신들이 논집한 지 여러 날인데도 윤허하신다는 말씀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으시니 이것이 인정이 더욱 답답해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공론을 따르시어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2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윤 자신이 아경의 자리에 발탁되어 오른 것에 대해 대신들이 풍자하고 대간들이 간쟁하는 등 좌우와 국인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께서 홀로 의견을 고수하시면서 즉시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삼가 생각하건대 매우 의혹됩니다. 참판은 제상의 바늘인데 자신의 사람됨으로 어찌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합당하다면 어찌 번거로운 의논이 이처럼 지리하겠습니까? 기국이 척박하고 식견이 비루하여 비록 잣단 일을 세밀히 살피는 재능은 있으나 처사할 때도 도리어 국처를 손상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발탁하여 국인이 진출하는 길을 혼탁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개정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따를 만한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개정을 논집할 필요가 없다. 수성하고 경척하는 도리는 신급제들의 육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부터 육아하여 온 것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것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뢰인 윤 자신의 일을 아뢰어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5일 의민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윤 자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윤 자신의 일을 아뢰기를 영해는 중요한 건방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운반하고 창고를 설치해야 할 일이 닥쳤으니 쇠약하고 병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새로 제수된 부사 이선은 몸에 중병이 있고 나이도 늙었으니 이를 주관하고 대응하는 계책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채차시키고 나이 젊고 이를 주관하는 재간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골라서 보내소서. 홍원현은 두 영 사이에 끼어 있어 비록 평상시라도 오히려 번거로움이 심한 곳인데 더구나 지금은 북방 변경에 일이 많아 장수와 병사들이 잇따라 오가는 데이겠습니까? 모든 업무에 반드시 적격자를 얻은 뒤라야 바야흐로 제대로 조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제수된 현갑 유승인은 나이가 어려 일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학식도 없으니 결코 그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채차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신인간에 대해 아랜 것은 모두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랜 윤 자신의 일에 대해 아랜이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랜 윤 자신의 일에 대해 아랜이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전에 아뢰인 윤 자신의 일에 대해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윤 자신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미주황은 연애의 큰 진으로 바로 정로의 요충주이니 반드시 나이가 젊고 재용이 있는 사람이라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제수된 첨사 박수는 쇠루하고 잔열하여 결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채차시키소서. 종부시 직장 조 대남은 몸에 중병이 있어 여러 날 출사하지 못하면서도 구차하게 관직을 보존하고 있으니 너무도 염치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신인간에 대한 일은 아는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11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안동부사 이우대수는 형벌이 잔혹하여 장하에서 죽는 사람이 따르고 있으니 하루라도 관에 두어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황주목사 황윤길은 관사를 다스리지 않고 관아에 좌기하는 날이 매우 드문 데다가 백성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념하여 원망이 길에 가득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20일 경사 첫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려 제1로 인한 폐단을 아뢰니 답하였다. 본래 덕이 적고 아둔한 데다가 근년 이래 병이 들어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다시는 수습하거나 시원하게 씻어낼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자신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탄식할 따름이다. 차자의 논한 고든 의논은 매우 가상하다. 대저 제2가 발생하는 것은 임금답지 못한 사람이 외람되이 자리에 있으면 그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므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대지여 조정의 일은 일찍 천리라야 연 나라를 칠 수 있다는 격이니 다만 스스로 맡은 일을 잘 살피면 되는 것으로 쟁변할 필요는 없다. 더욱 유념하겠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윤 9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었다. 이달 24일 밤 일경 혜성이 위성 아래에 나타났는데 창백색이었습니다.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12월 미상 첫 번째. 조목을 공조 정랑 겸 교정청 난관에 지수하였는데 소명을 받들고 입경하였다. 참.